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경제 공식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올라야 합니다. 전쟁은 곧 에너지 공급망의 파괴를 의미하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안전자산으로 도망가야 하죠. 주식시장은 파랗게 질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교과서적인 공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 본토로 압송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국제유가는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고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환율 또한 진정 국면이죠. 세상이 미친 걸까요? 아닙니다. 자본시장은 지금 이 사태를 전쟁이 아니라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이 왜 이 시점에 베네수엘라를 쳤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건설이나 GS건설처럼 10년 넘게 베네수엘라에 돈을 떼었던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수천억 원을 돌려받게 될지 아주 깊고 날카롭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위기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물을 찾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같은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라가 망해가니까 나중에 줄게라고 배를 째고 버텼던 그 돈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 기업들은 장부상에서 이 돈을 영원 처리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망한 나라에서 돈을 어떻게 받겠냐며 손실로 털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거액의 현금이 이번 공습 한 번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몇십 원 싸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대한 자산의 부활, 이른바 죽은 자산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현상이 시작된 겁니다. 건설주를 들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 이번 공습이 한국 건설주와 실물경제의 역대급 반전카드가 되는지 그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금 시장의 반등 성격을 완전히 오해하고 평생에 몇 번 안 올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배경을 아주 깊게 이해해 봅시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묻혀 있는 나라입니다. 매장량만 따지면 그 부자 동네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지지는 빈국으로 전락했을까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자원의 저주 또는 네덜란드병이라고 부릅니다. 석유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다른 산업이 망가지고 경제가 파탄나는 현상이죠. 마두로라는 독재자가 집권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모든 석유 시설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내쫓고 자기 편 사람들만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기름을 뽑는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유전시설을 맡으니 설비는 녹슬어 갔고 생산량은 수직 낙하했습니다. 매장량은 세계 1위인데 실제로 기름을 뽑아내는 양은 전 세계 생산량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팔아 돈을 벌어야 나라가 돌아가는데 기름을 못 뽑으니 나라 경제가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영을 못한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이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수년간 지켜봤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생산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석유가 다시 시장에 풀리기만 한다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마친 겁니다. 이번 공습은 그 멈춘 심장을 강제로 다시 뛰게 하려는 미국의 충격요법입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한 면부는 정의 구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장사꾼의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기름값에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 직후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미국 대형 석유회사들이 들어가서 고장난 베네수엘라 유전을 다 고치고 기름을 콸콸 쏟아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름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뻔하니 시장은 공습을 공포가 아니라 공급 확대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름값이 싸지면 전 세계 물가가 잡히고 미국 경제에도 엄청난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사태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고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에너지 패권을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배럴당 1달러만 떨어져도 나라 전체의 이익이 수억 달러씩 늘어납니다. 최근 우리를 괴롭혔던 세 가지가 있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비싼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기름값이 안정되면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날까요? 첫째, 수입 물가가 낮아집니다.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운송하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둘째, 물가가 잡히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 같은 개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가 살아납니다. 셋째, 무역 수지가 개선되면서 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습니다. 코스피가 폭발적으로 오른 이유는 바로 이 연쇄 반응을 투자자들이 미리 읽었기 때문입니다. 즉, 베네수엘라 공습은 한국 경제를 옥죄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온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건설사 미수금 이야기를 아주 깊게 해보겠습니다. 과거 우리 대형 건설사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나게 큰 정유 공장들을 지어줬습니다. 현대건설은 산타이네스 정유 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이 프로젝트는 현대건설 해외 수주의 핵심이었죠. GS건설 역시 엘팔리토 정유 공장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며 현지 석유 생산에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대우건설 또한 다양한 플랜트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부가 돈이 없다며 공사비를 주지 않았고 우리 기업들은 결국 장부에서 이 돈을 손실로 털어버리고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관리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베네수엘라가 다시 기름을 팔기 시작하면 이 떼인 돈은 다시 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채권이 됩니다. 영원이었던 자산이 다시 수천억 원의 현금으로 변해 장부에 찍히는 순간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이미 손실로 처리했던 돈이 특별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순식간에 재평가받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투자자라면 바로 이 장부 밖에 숨겨진 보물을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사장에서 땀 흘리며 공장을 지을 실무자들은 우리 한국 건설사들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는 중진류라고 해서 끈적끈적하고 불순물이 많은데 이걸 맑은 기름으로 정제하는 기술력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기업이 자본을 대고 기획을 하면 실제 시공과 운영 보수는 한국 기업이 하는 한미 컨소시엄 모델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단순히 떼인 돈을 받는 수준을 넘어 수십조 원 규모의 베네수엘라 재건 시장이라는 새로운 엘도라도가 열리는 겁니다. 10년 넘게 닫혀있던 무역관이 다시 문을 열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다시 카라카스 현장으로 복귀한다면 이건 중동 붐에 이은 새로운 남미 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략가로서 우리는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장밋빛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두로를 따르던 잔당들이나 군부 세력이 내전을 일으킬 가능성입니다. 유전 시설은 파괴되기 매우 쉽습니다. 만약 시설이 불타버린다면 기름값은 다시 폭등할 것이고 재건 속도는 훨씬 느려질 것입니다. 둘째,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입니다. 재건 사업의 알짜배기 수익은 미국 석유 메이저들이 가져가고 한국 기업에는 힘들고 위험한 하청 업무만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베네수엘라 원유의 품질 문제입니다. 품질이 낮은 기름을 정제하는 시설을 고치고 정상 가동하기까지 투입되어야 할 자본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시장은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공습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전쟁 났으니 위험해, 일단 팔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프로 투자자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공습이라는 현상 뒤에 숨겨진 원유 생산 정상화와 미수금 해소라는 본질을 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프레이밍 효과라고 합니다. 사건을 공포라는 틀로 보느냐, 기회라는 틀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4,400을 돌파한 것은 똑똑한 돈들이 이미 기회라는 틀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관련 건설사들의 공시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과거 베네수엘라 미수금에 대해 얼마만큼의 손실 처리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액수를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유가 하락이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로 분석하세요.
항공, 해운, 화학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셋째,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세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어떤 식으로 기업들을 진출시키는지 그 속도가 우리의 수익 속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전쟁이라며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 때 누군가는 지도를 펴고 새로운 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오늘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에너지 패권 지도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리셋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금리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잊혔던 우리 기업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공포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진정한 통찰은 모두가 눈을 감을 때 눈을 부릅뜨고 데이터와 맥락을 읽는 데서 나옵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베네수엘라 재건 사업이 한국 건설사들에게 제2의 중동 붐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미국 기업의 하청에 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